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불을 지피고 있던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조차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들어보시죠. 증거인냐 그러면 이런 정황들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그러니까 근거가 뚜렷이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제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보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제보라는 게 되게 그런 상상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보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한테 제보가 한 사람도 없고 제보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이 어떤 그 계엄 논란까지 이른 게 아닌가. 근거를 좀 대라는 비판에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 못했죠. 그런 민주당인데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의혹을 제기한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얘기고요. 또 제보가 뭐냐니까 상상력이란 얘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보라는 게 이제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제보가 있고 누가 식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 이런 제보의 어떤 신빙성의 정도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계엄 문건이 작성됐는지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실제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것들을 문건으로서 논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밀 정보이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제보가 그렇게 신빙성 있는 제보는 아닌 것 같다. 취지를 돌려서 말한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인정할 수 없고 만약에 계엄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항에 부딪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되는 것은 네.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으로 하고 또 방첩사령부 예전에 전신 기무사령부고 어떤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던 거기 방첩사령부도 충암고 출신이고 777 부대 그러니까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부대 이것도 충암고 출신이고 그러니까 정보 라인에 충암고 출신들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이분들이 또 모여서 계엄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야라고 하는 좀 의혹 제기 수준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는 조금 더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또 책임 있어 보이는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의원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시면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꿈을 꾸셨나요?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하신 꿈에 계엄령 나오셨나요? 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중계하는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독재 정부랑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주당의 지도부 넘버 1, 2, 3 이런 사람들이 다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차차 밝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누구도 어떤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헌법에 있는 굉장히 대통령의 비상시에 내리는 즉 국가의 어떤 전시 사태와 위급한 상황에 내리는 게 바로 계엄령입니다. 이런 중대한 의미를 상상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야당의 지도부가 더군다나 171석에 가진 야당의 지도부가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정말 이 엄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국민들이 이 계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두렵고 참 이런 어떤 옛날의 기억들이 나실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함부로 아무 기억도 없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 장성이 400명인데 충암고 출신들 달랑 4명입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그걸 제2의 하나회라고 그러는데요. 하나회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나회는요, 육사 11기부터 32기까지 267명이 하나의 멤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12.12예요. 4명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쿠데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직선제를 직접 만들어낸 국민들입니다. 자, 그런 국민들이 이런 걸 지켜보겠습니까? 네. 제발 좀 더 이상 이렇게 상상력이다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는 국민들 앞에 당대표와 당 수석 최고위원 그다음 세 번째 최고위원들이 다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계엄령 의혹을 가장 먼저 꺼내든 분이 김민석 최고위원입니다. 여전히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이 계엄 사안에 대해서는 저하고 박선원 상황실장이 앞으로는 참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를 공유하고 있고요. 하도 근거를 대라고 해서 네. 저희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아주 말씀하신 일부를 이번에 네.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겁니다. 그에 대한 김영현 후보자의 답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 이상한 답변이죠. 자, 신정현 위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최고가 근거 대라고 하니까 민주당의 정보력을 보여주겠다라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예. 김영현 그 후보자가 경호처장 때 공관에 사령관들을 불러 모았다. 이게 계엄 모의 아니냐?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리를 하면은 맞아떨어지는 것들은 있습니다. 계엄법을 보면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계엄령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다 충암고 출신이지요. 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정보를 담당하는 또 다른 두 사람 역시 충암고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엄령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큰 근거는 아마 탄핵을 앞두고 국가가 혼란스럽고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질 때 그 계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저는 정성호 의원이 아까 전에는 뭔가 비호하듯 말했지만 민주당의 상상력이 과했죠. 예. 이미 앞서서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계엄령 실제로 발동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서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이 계엄령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러한 상상력이 극대화돼서 양 정치 세력이 서로 이렇게 극강의 대치 국면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서로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지어 야당을 향해 민주당을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국가를 전복할 수도 있는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국가 세력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레닌이라는 표현으로 야당의 당수를 표현하기도 했죠. 이제는 이념 혹은 분단 체제에 기생했던 과거의 여러 가지 기억들을 다시 끌어오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정치를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 하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은 여기에서 더 우아하고 더 나은 정치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또 민주당마저도 과거로 회귀해서 마치 80년 광주를 떠올리듯이 계엄령을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2024년의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로 회귀하는 정치를 민주당도 윤 대통령도 모두 다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저는 공범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강 변호사님. 네. 일단 김영현 후보자는 명확하게 없었다 그런 자리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군 사령관들의 움직임을 그렇게 확인을 해주기 시작하면 우리 군 역량이 다 이게 노출되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호처장은 뭐 군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는 것 그건 당연히 또 네. 상식으로 또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들리셨습니까? 그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일부 인사들이 만난 것을 가지고 또 심지어 그 만남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만났으니까 이 계엄에 대해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고요.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보를 받은 내용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꼬리 내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보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 스스로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이만큼 일이 커지진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의 양당 대표 회담에 있어서 정말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모두 발언에 있어서 계엄령에 대해서 꺼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거대 야당의 대표가
후보가 이러한 계엄령을 꺼내고 있는데 지금 증빙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보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꼬리를 내린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계엄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이야기한 부분 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현희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사과 추석 전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